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파운드리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이제 삼성전자가 잡아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DBI텍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선호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쪽을 알아볼 텐데, 파운드리가 뭐 하는 것이냐. 어제 보면 제가 팹리스를 말씀드렸는데, 팹리스 같은 경우는 제조 설비, 팹이 리스됐다 해서 제조 설비가 없는 공장, 그러니까 제조는 안 하고 설계만 하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서 설계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계하는 쪽이다. 파운드리는 뭐냐? 파운드리는 이 팹리스에서 설계를 맡아서 하면은 이거를 생산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OEM 쪽하고도 어느 정도는 수탁 생산하는 이런 쪽하고 비슷하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완전 똑같다고 하긴 애매한데 비슷한 개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 설비를 갖추려면 공장이라던가 부지라던가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규모의 경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만의 TSMC를 맹추격하고 있죠. TSMC가 지진이든 자연재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장에 문제가 있던 해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진짜 쳐다도 못 볼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드디어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왔어요. 48.1%.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 자릿수였던 삼성전자가 19.1%까지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그 5나노 공정 EUV 발표할 때 인텔에서 방문해가지고 인텔 쪽도 이제 삼성전자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점점 이제 서서히 한 번에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워낙 TSMC가 강자라서. 파운드리 쪽은 대만 업체인데 워낙 터줏대감입니다. 저쪽은. 그래서 한 번에는 어려워도 서서히 격차를 좁혀가면은 되지 않을까. 1위까지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거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위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 미국 업체는 여기가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반도 안 되죠.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파운드리가 2위였어요. 근데 이제 TSMC랑 글로벌 파운드리 물량을 많이 뺏어왔다. 그리고 4위도 이쪽은 대만이 강세예요. UMC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 쪽이고, 5위에 이제 SMIC가 있는데 요거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화웨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전쟁 치르면서 이쪽을 아예 뭉개버렸잖아요. 그리고 SMIC가 여기가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대만의 TSMC 있잖아요. 여기랑 TSMC랑 협약을 해가지고 TSMC에서 가서 기술을 좀 알려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서 TSMC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쪽은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은 신경 쓸 쪽은 아니지 않느냐. 중국은 그래서 팹 쪽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팹리스 쪽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다. 근데 파운드리 쪽은 잘 모르겠어요. 파운드리 쪽은 멀지 않았느냐. 이쪽은 수율도 안 나오고 썩 그렇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삼성전자가 다 빨아먹으면 되겠죠.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근데 삼성전자가 다 흡수를 하면 되겠죠.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장도 증설하고 해서 하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전문 파운드리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DM이다. 종합 반도체, 그러니까 팹도 하고
팹리스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설계하고 생산 다 갖춰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뭐 설계부터 해서 완제품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IDM이 맞긴 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서 노리는 게 뭐 과거부터 이제 원래 하이닉스랑 이제 합병이 같이 있다가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매그나칩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매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매그나칩.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이 한 3,200억 정도 되고요. 뭐 작년 이익은 900억 정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청주 공장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지금 하이닉스가 노리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노리고 있고, 이게 하이닉스만 노리는 게 아니고 요 매각 물량을 아까 말씀드렸던 좀 작은 업체들 있죠. UMC, 뭐 UMC 작다고 하기엔 좀 그러네. UMC나 중국의 이제 SMIC 이런 쪽이 있는데, SMIC 쪽에다 넘기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 기업을 여기다가 지금 제 기억으로 JP모건이 주관상가 그럴 텐데, 여기다가 중국 업체에다 넘기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아예 국가의 기술력을 그냥 통째로 중국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러면 노조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노조에서도 SK 쪽으로 가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대만의 U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뭐 기술력은 있는데 SMIC랑 다르죠. 여기는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고, 기술은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거를 본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과거에도 이쪽 외국계로 넘어가면은 인원 감축하고 기술만 쏙 빼먹고, 인원을 감축하면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너네 기업이 안 좋아서 매각 물건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인원을 감축하겠다 해서 싹싹 잘라버릴 수가 있겠죠. 노조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노조분들께서 이제 외국계 기업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도 맞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인수 가격에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이닉스가 물러나는 거 아니냐, 좀 애매한데 라는 의견이 한가에 돌았었는데, 뭐 인수 의향서 지금 접수 중인데 요거는 우선협상 대상자 다음 달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막 인텔이나 퀄컴 외국 업체들 쪽에 대형 업체들 쪽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결단을 했냐면은, 제가 팹리스 말씀드릴 때 실리콘웍스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콘웍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팹리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LG 계열사니까 실리콘웍스는 LG 계열사다 보니까 여기랑은 거래를 안 해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는 실리콘웍스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지금 비메모리 쪽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LG랑 삼성이랑 관계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런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팹 쪽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쭉 뻗어 나가기 위해서 실탄을 장전을 많이 했으니까, 최근에 메모리 호황으로 해서 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 하만도 인수하고 뭐 NXP 인수하면 좋겠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이제 다방면에서 기업을 키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삼성을 그렇게 때리면서도 반도체가 넘어가는 꼴은 못 보겠죠. 정부에서도 이거 넘기면 이번 정부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때리되 반도체는 살려야 된다, 이런 좀 뭐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래도 뭐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노이즈가 좀 있고 해도 화웨이 이슈에서도 호재가 많아요. 화웨이 이슈에서도 최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통신 칩으로 보나 스마트폰으로 보나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지 않겠냐. 복합적인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가능성이 높죠. 화웨이가 뭐 결론이 나야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서 중국을 때려잡는다 이게 목표인데 중국 때려잡기 전에 화웨이 먼저 두들기고 보자 이 개념이죠. 무역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화웨이를 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보다 화웨이가 현재는 우선순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 이슈만 나오는 거예요. 이쪽 이슈만 계속 나오니까 미국 기술주나 우리 기술주들 막 덜썩덜썩하죠. 그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이제 뭐 벤더들이랑 뭐 등등 쭉 보면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탄탄했죠. 탄탄하게 올라갔는데 뭐 결국 오늘 좀 어제 좀 밀려내리긴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삼성전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전자 주식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걱정하는 거.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요건 여담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걱정하는 것도 제일 쓸데없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셀트리온은. 근데 삼성전자는 아마 이거는 호불호 이런 거에 여지가 없이 그냥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더 잘 될 텐데 이제 바이오벡터랑 뭐 램시마이시랑 쭉쭉쭉쭉 나오면서 기업이 쭉 발전을 훨씬 발전하는 일만 남은 기업인데 뭐 단기적으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호불호 갈릴 이유가 없다. 호불호 갈릴 이유가 없다. 이거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기업에서 투자도 잘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밀릴 때 천천히 모아 볼만하다. 43,500원 차라리 여기를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안착을 못했죠. 여기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에도 언급드렸듯이 뭐 이렇게 안착 못하고 이중바닥 찍을 가능성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호들갑 떨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21선 올라타려는 시도 아래 꼬리 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다. 뭐 장대 음봉 해가지고 딱 그 거래량 실어서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밀리는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중바닥이든 아니면 다중바닥이든 43,500원 요 구간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가 조금 불안하다. 자꾸 흔들리고 해서 불안하다 그러면 44,000원 생각하셔도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44,000원에서 43,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 얘기를 꾸준히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죠. 이때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 차례 이제 뭐 그 전고점까지 갔으면 좀 줄었다고 치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매매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걱정은 제일 쓸데없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매그나칩 쪽으로 해서 뭐 인수가 될지 안 넘어갔네요.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구간에 있긴 한데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66,000원 여기 그어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이 그 73,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보면 되고 뭐 중간중간에 천천히 분할 매수는 뭐 할 수는 있겠죠. 이 하이닉스도 앞으로 3분기 이후부터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3분기 이후 4분기 그래서 4분기부터는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이건 화웨이나 뭐 이런 이슈랑 상관없이 메모리 업황 자체가 이때부터 뭐 바닥 찍고 적어도 하락을 멈추거나 아니면 살짝이라도 방향을 돌리는 구간이 3분기 4분기부터는 돌리기는 시작할 거예요. 적어도 빠르게 회복되느냐 서서히 돌리냐 이 차인데 그래도 뭐 감산 조치 나오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돌릴 가능성이 높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일만 남았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항상 고민이라고 했죠. 삼성전자처럼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도체 메모리 쪽에 그 비중이 아주 뭐 쏠려 있기 때문에 뭐 디램하고 뭐 낸드랑 뭐 이쪽으로 쏠려 있는 디램 쪽이 좀 강하죠.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추후 대체 상품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이 비메모리 투자하는데 파운드리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매그나칩 같은 경우는 인수 대상자로 아주 적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그나칩 같은 경우가 한때는 과거에 한때 미국 시장 막 상장되고 할 때 그 당시에 이게 그 파운드리 글로벌 업계에서 10위권까지도 올라갔던 기업 업체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청주 공장이랑 뭐 거의 뭐 같이 이제 협업하기도 쉽고 하니까 아주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매그나칩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설정하는 거를 뭐 잘 봐야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66,000원까지는 뭐 열어놔도 상관없다. 이거는 가격에 상관없이도 괜찮게 저는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은. 그래서 6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 근데 한때 이게 반도체가 이제 치킨 게임 들어가고 뭐 그 이후에 좀 어려워지면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 기존의 동부하이텍 시절입니다. 네. 동부하이텍 시절에 이게 한 2014년쯤인가 부채가 한 700%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갚는 것만 해도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갚느냐고 지금 뭐 투자나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진짜 매년 그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뭐 400억 이상씩 계속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주가는 한 번씩 튀어 올라도 쭉 튀어 올라도 다시 눌리고 쭉 튀어 올라도 다시 눌리고 자꾸 제자리 이쪽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부채 700%였던 기업이 여기 보여드릴게요. 부채 쪽이 700%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은 2016년 188.6 그리고 2017년 118.07 줄었죠. 확실히. 그리고 작년에는 드디어 두 자릿수까지 91%까지 줄었어요. 올해는 뭐 더 줄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죠. 그럼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보세요. 기존에 보면은 부채는 기존에 막 700%까지 가는데 유보율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기업의 자금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도 조금 늘려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부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보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현금이 늘어나면은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앞으로 DB하이텍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장 증설이라던가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이제는 여력이 조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보금을 좀 더 쌓아 놓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현금을 더 쌓아야 되느냐, 현금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를 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B하이텍. 근데 정부에서 저렇게 육성한다고 하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제조 설비 쪽이 제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장이라던가 부지라던가 기본적으로 이런 영세 업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벤처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는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받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쪽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뭐 파운드를 늘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펩 쪽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펩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펩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면은 이쪽에 수요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충당할 거냐? 그럼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은 DB하이텍 쪽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면은 이게 다시 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제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DB하이텍을 경영하시는 분들 생각이겠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는 투자의 여력이 슬슬 생기고 있지 않겠느냐. 올해에서 내년 정도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팹리스 업체도 우리나라의 팹리스 업체들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은 이게 삼성에다가도 들어가겠지만 DB하이텍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펩 쪽은 실리콘웍스, 파운드리 쪽은 DB하이텍, 이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초부터. 기억나시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나열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DB하이텍,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장비업체들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후공정 뭐 테스트 쪽이 테스트 핸들러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뭐 패키징이나 이런 쪽을 들어가기 전에 파운드리랑 펩 쪽 하나씩 꼭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거부터 굉장히 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수익을 항상 이렇게 가져다주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더 제가 친근하게 느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세요. 근데 앞으로 투자 가능성,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제는 4차 산업시대는 여러 가지 뭐 메모리 쪽이야 뭐 당연히 대량 생산하고 해야겠지만 이런 자동차 차량용 쪽이든 차량용 반도체 쪽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런 쪽이든 다 보면은 짜잘하게 로봇용 반도체든 보면은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생산해줄 곳이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DB하이텍이 잘 파고들면은 이미 기존에도 잘 하고 있었고요. 잘 하고 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DB하이텍은 글로벌 10위권 정도 돼요. 1% 될까 말까 합니다. 0.9%에서 1%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15,000원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15,000원 돌파하면은 17,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진짜 정확하게 17,000원 탁 찍고 왔어요. 그 다음엔 19,000원이고 19,000원 다음에 22,000원이다.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장 영향력으로 15,000원, 뭐 17,000원 찍은 다음에 한번 밀려서 15,000원 유지하나 했는데 여기를 이탈해서 이 6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고 왔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0% 정도 조정받으면은 37,000이래. 35,000원 정도, 3만이래. 13,500원. 죄송합니다. 13,500원 정도가 1,500원 정도, 10%면 1,500원이잖아요. 조정보면 13,500원 정도가 나와요. 딱 요 구간 온 거예요. 근데 기존에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는, 15,000원 돌파한 다음에는 13,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잘 나왔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돌파한 다음에도 13,500원 근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정받을 때도 요 근처, 계속 의미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그 중에서 파운드리 쪽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뭐 압도적인데 여기는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를 보면 DB하이텍 정도? 나머지는 저는 그냥 차라리 팹리스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DB하이텍. 그리고 만약에 매그나칩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때 뭐 SK하이닉스도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야 뭐 어차피 메모리 쪽으로 뭐 그 하반기부터 잘 나갈 거라고
되고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3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팹리스랑 좀 다르죠. 거기는 종목 소개해드리냐고 막 바쁘게 갔는데 이쪽은 이제 기업들이나 뭐 업황이나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드리고 넘어갑니다. 파운드리는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짜잘한 회사들 보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이 주말에 보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기 영상 있으면 맨 밑으로 내리면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여기 터치해가지고 댓글 달기 내가 글씨 쓰는 게 어렵다 나는 타자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 거 댓글 보면은 뭐 33333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쁘거나 내가 바쁠 때 있죠. 바쁘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자 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편지 써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답장은 못 드려도 다 읽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